안녕하십니까. 광주시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광주 북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임정섭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각 후보의 비전과 정견을 꼼꼼히 따져서 차기 북구를 이끌 적임자가 누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백룡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과 규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광주시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북구 지역 현안에 관한 다양한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6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 형식은 2명 후보들의 기조 발언에 이어서 공약 발표 후 상호 검증, 또 공통 질문과 자유주제에 따른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으로 이어지는데요. 기조 발언을 비롯한 후보들의 모든 발언 시간은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엄격히 제한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두 후보도 끝까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각 후보들의 기조 연설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강백룡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북구청장 후보 기호 2번 강백룡입니다. 저는 38년 동안 공직에서 쌓은 많은 행정 경험을 구정에 반영하여 침체된 북구를 변화와 혁신으로 되세우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을 제왕으로 섬기며 새로운 북구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북구에서만 48년을 살았고 담양군청, 완도군청, 광주 북구청, 광주광역시청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에서 건축, 주택, 건설, 재난안전관리, 재개발, 재건축, 도시 디자인, 상하수도, 감사, 조사, 행정 등 일반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 일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단위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하였고 말직에서부터 고위직까지 오르면서 많은 일을 하였고 지난 2018년 말 광주광역시에서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골목 특성과 주민들의 삶 그리고 애환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민들의 즐거움과 슬픔을 같이 하는 따뜻한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네, 강백룡 후보의 기조 연설을 들었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발언하실 때 자신의 앞에 마련된 카메라를 응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문인 후보의 기조 연설 읽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역시 2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3만 북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후보 기호 1번 문인입니다. 저는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43만 북구민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우리 천체별 공직자의 땀과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북구청장 취임 초기에 높은 사회복지비 부담 비율과 또 낮은 재정 여건 등으로 구정 운영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국시비 예산 확보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회, 중앙부처, 광주시 등을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노력한 결과 광주시 자치구 최초로 3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고 또 각종 평가와 공모 사업에서 역대 가장 많은 1,800여 원의 공모 상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주민복리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지난 4년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민선 7기 4년 동안 전국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는 대통령상 6번, 국무총리상 6번, 최다 수상을 저희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한 결과라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3만 북구민 여러분, 민선 7기는 북구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는 시간이었다면 민선 8기 4년은 평생을 누릴 도약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현장에서, 경제는 성장하고 복지는 포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품격 있는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후보들의 공약 발표와 함께 공약에 대한 검증을 후보 간의 상호 토론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두 후보들께서는 모두 차기 북구를 이끌 적임자임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북구를 위해서 참신하고 보다 건설적인 공약 또한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공약을 발표하시고 이후에 상호 토론을 통해서 그 공약들을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이 주어지겠습니다. 먼저 역시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강백룡 후보의 공약부터 듣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저의 공약으로는 첫째, 북구 지리적 중심이 7입니다. 그간 행정구역 개편으로 북구청이 북구 한 모퉁이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동시에 건물이 낮고 부지가 협소해서 행정수를 지금 현재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많은 그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것을 북구청사를 7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7, 본촌, 양산, 용두, 연제, 삼각, 동 이런 경제가 모두 지금 지역 경제가 침체돼서 이것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북구청사를 7으로 이전하고 이에 따라서 부수 효과로 또 교육 특구를 조성해서 조성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공약을 지금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오남동은 인구 밀집 지역이고 정주 생활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건설에 따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노선이 없는 동으로 전락해서 이를 치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남동 지하철을 2호선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첨단 이주구는 광주시와 LH공사가 택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면서 상가 뒤쪽 도로 폭, 통가 도로 미채택, 그다음에 주차 수요 파악 미흡 등을 정확히 하지 않고 단지를 조성해서 오늘날 주차난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간 상가 인접 지역에 주차장을 신설하였으나 그 숫자가 절대 부족해 이를 완전히 해결하고자 첨단 이주구 상가 주차난 완전 해결과 명품 아파트 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끊김없는 어르신 일자리 제공과 연계한 도심 공원화 사업 추진과 다섯째, 원룸촌 뒷골목 종량제 쓰레기 봉투 시간대별 수거 및 청소 실시. 여섯 번째, 호남 고속도로 일반 도로로 편입하고 용봉 IC 지입로를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 3분이 지났습니다. 국민의힘 강백룡 후보의 공약 발표 이어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인 후보의 공약 발표 이어지겠습니다. 역시
3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3만 북구민 여러분, 북구가 강주의 중심이자 전국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도약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위기에 강한 경제도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민생경제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자영업자 포용기금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생업유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또 상권별로 특색을 살린 상경가 재생사업과 이달의 가게 지정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을 결합하여 경제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배려 있는 든든한 포용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구직 활동과 월세 임대주택 지원 확대로 청년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공정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주거와 복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주택 건립, 노인 놀이터, 또 가상체육센터 건립, 스마트 돌봄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복리 확보에도 적극 대응하겠으며 공공 사회적 약자의 이렇게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의 삶을 지키는 포용복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통과 참여를 통한 생활 품격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400억 원을 들여서 생활 인프라 시설을 올해 완공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동별로 테마 주간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품격 있는 생활 문화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인권평화, 문화예술이 도시답게 북구민만의 정체성을 담은 도시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도심 곳곳에 북구민만의 브랜드를 입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속 발전 가능한 녹색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린 마을로 변화시켜 풀뿌리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과 도심 내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해서 저탄소, 친환경, 녹색 성장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침수가 피해가 많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지향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첨단 삼지구 또 인공지능 집중화 도시를 조속히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드론 기술 실증센터, 드론 융합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첨단 과학 선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약하는 행복북구 43만 북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의 공약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분 역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잘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그 공약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히 따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후보 간의 상호 검증으로 이어갈 텐데요. 순서에 따라서 강백룡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 문인 후보께서 궁금하신 점 등을 검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검증 시간은 6분인데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을 하신 이후에 상대 후보에게 최소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증 시간 6분입니다. 문인 후보부터 질문 시작해 주시죠. 네, 강 후보님 핵심 공약 중 북구청사 1구 이전에 대한 관련 사항입니다. 제시하신 좋은 대안 감사드립니다. 청사 확충은 직원 복지뿐만 아니라 민원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 현황을 살펴보면 강 후보 말씀하신 대로 85년 9월이니까 37년 된 노후화 건물이고 본청 외에 구보건소랑 별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분산 배치되어서 청사가 비좁고 굉장히 비효율적이 있어서 청사 건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노후화도도 지금 안전진단 환경과 C등급이고 또 공공시설물은 지금 지진대책법에 의해서 2035년까지 다 보건공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강 후보님의 총사업비 비용을 추계를 보면은 지금 총사업비가 1280억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큰 액수고 그리고 구청 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이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청사를 우리가 분석할 때는 구청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와 또 구재정 상황 또 여러 가지
그런 균형 문제, 구청사 활용 방안 이런 건들을 주민 공청회라든가 구의회와 같이 이렇게 의견들을 나눠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7동이 가능 부지가 쉽지 않을 건데 어떻게 좋은 대안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 또 12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구의 현안을 제껴 놓고 이 사업비를 과연 투입할 수 있는지 그런 좋은 재원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청사를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30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지금 1,300억을 마련해서 이전 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청장님 말씀처럼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지금 내 임기 동안에 이 사업비를 마련할 것이고 저는 이 청사를 이전함에 있어서 설계 감리까지 설계하고 공사 착공까지를 제가 담당을 하고 그 후에 일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까지만 담당하고 그 후 공사를 짓는 건물을 짓는 것은 차기 구청장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 문제는 지금 7지구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로 꽉 차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기저기 이 부지가 있습니다. 31사단 군부대 부지도 협의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이쪽에 삼각동 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번촌동 양산동 번촌동 넘어가는데 그 부지도 있고 그런데 이 부지는 각 기관 간에 협의만 하면은 아주 싼 가격에 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부지 문제는 어쨌든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31사단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전을 전제로 하게 되면 기부대 양육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 재정 사항을 보게 되면은 광주자치구청에서 3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설을 열었지만은 사회복지비 비율은 여전히 68.9%로 70% 가까운 정도로 해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죠. 단체장으로서는 주민 복리를 최우선에 두고 챙겨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올해 초 청사 확충 기본 구상을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 결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충분히 공감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구의회하고도 다음 의회에서 충분히 보다 합리적인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를 제시한 1,300억보다도 저는 반 이하로 줄여서 한 500억 정도 수준에서 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고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우리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복지 문제, 또 우리 구에 더 필요한 현안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면서 청사 기금을 작년에도 50억을 이미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 68억 정도 청사 기금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쌓아 나가면서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7지구로 이전한 재원 대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500억 가지고는 청사를 이전하거나 청사를 짓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구청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1,700명인데 이제 구청 동해 빼고 나면은 한 1,000명, 1,100명, 2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00명, 1,000에서 1,200명 정도인데 500 가지고는 아예 뭐 이사도 못 가고 지금 최소 비용이 지금 현재 제가 빼는 게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전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어쨌든 또 다른 공동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화 현재 문제는 정충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동화 문제는 북구청 네. 이전해 가면 자, 공약에 대한 상호 검증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어진 시간 6분이 다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문인 후보의 공약 잘 들으셨을 텐데 문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강백룡 후보가 검증을 하는 시간을 역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동일한데요. 검증 시간 6분입니다. 지금부터 강백룡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대 정책 방향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북구는 광주시에 9개의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에 5개가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북구가 열악한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5개 단지, 도암 2단지, 4단지, 그다음에 어치, 우산, 각하 지금 7,120세대에서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기초수급자도 많으시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LH에서 건설을 했는데 거의 27년, 30년 된 노후화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년 전부터 LH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지금 그 세대 중에서 4,480세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내년에서 상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마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모델하우스 작년에 할 때 LH 본부장 같이 봤는데 그동안 이렇게 천장도 곰팡이 피고 잔일창이고 또 싱크대도 녹슬고 하는 부분들을 전부 이중창 해주고 천연도 새로 해주고 싱크대도 새로 놔주고 냉장고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우리 영구임대 아파트는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상가의 빈 공실들을 통합돌봄센터로 이렇게 내줘가지고 지금 누리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더 많은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 지금 어치 도암 2단지에 4단지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청년 창원 공간을 내주었고 또 주민 소통 공간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내줘서 지금 많은 LH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우리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께서 정말 좋아하고 계십니다. 특히 또 건강하신 분들은 5개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북구만 특별하게 5개 리모델링 한 70억 들여서 지금 공사가 다 완료가 돼서 저희는 LH에 항상 국토교통부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과 같이 애로사항도 들어가면서 영구임대 아파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임대 아파트 평수는 지금 현재 몇 평 정도가 지금 몇 됩니까? 지금 이제 도암 2단지나 우산이 조금 틀립니다만은 보통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 노인분들은 7평수 개념으로 5평에서 7평짜리를 하시고 우산같이 좀 큰 데에는 13평 정도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리모델링 빈 공실들을 옮겨가면서 지금 단계별로 한 3단계, 4단계를 하면서 시작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까지 마치게 되면은 정말 쾌적한 공간으로 모델하우스를 갔더니 정말 주민들도 정말 깜짝 놀래고 정말 그 어려운 부분들 제가 그 구비로 처리가 못 되는 부분을 LH와 국토부 도움을 받아서 이런 부분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흐뭇합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봐서는 각하동하고 오치동, 각하동 것은 지금 현재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LH공사에서 그 사업비로 해서 건물을 시설 개선을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즉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은 지금 관리가 좀 소홀하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제 눈으로도 확인을 했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런 말씀을 지금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3평형이 지금 그 보증금하고 보증금 한 200 몇십만 원이죠? 200 몇십만 원입니까 보증금이? 네, 200만 원 정도. 그 정도에다가 그게 월 내는 돈은 얼마죠? 그런데 그 돈조차도 지금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영세 서민들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그런
그 13,000원 정도를 못 내 가지고 참 어렵게 지금 사는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뭐 전기료랄지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통신료랄지 통신료 같은 건 좀 그렇지만은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 수도 요금이랄지 그런 것들은 좀 대폭적으로 뭐 지원을 해 가지고 영세 서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영구 임대가 제일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 임대라든가 또 일반 임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상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부족했던 부분은 이후에 마련된 주도권 토론 시간을 잘 이용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질문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제가 드리는 공통질문에 대해서 소신껏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면 될 텐데요. 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내 자영업과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기감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과 도심 상권의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상권 간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상권 간의 마찰을 피하고 전통시장과 도심상권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각각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로 준비를 했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문인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북구에는 지금 호남을 강주로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말바오 시장을 포함해서 전통시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또 패션의 거리를 비롯한 전문 상장가가 4곳이 있고요. 또 최근에 골목형 상장가라 해서 의원이 입법된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패션의 용봉이라든가 전남대 후문상가 이런 부분들이 또 4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19년에 이런 전통시장, 전문 상경가, 상가 번영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서 맞춤형으로 지원 대책, 활성화 대책을 마련을 했고요. 또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에 코로나가 확산이 바로 됐기 때문에 그때 바로 자영업 지원센터를 바로 개소를 했습니다. 자영업 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로 힘든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체에 대해서 방역 물품도 나눠주고 업종별로 대책을 세워주고 여러 가지 그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우리 자영업 지원센터를 더 활성화해서 자영업에 대한 이렇게 자생력도 강화시키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책들을 보면은 특례 보증 사업을 많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반 특례 산무는 강주시나 북구가 비슷합니다만은 북구가 좀 특색 있게 하는 거는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특례를 저희들이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부분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그런 대책들을 세워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고요. 역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강백룡 후보께서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1분 30초 안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은 그 질문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도심 상권 상생 발전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시장이 경영 주체가 다르고 자본의 구조, 경영 조건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생성 과정도 다릅니다. 말바우 시장 경우 현대사업으로 시장의 기본 시설인 주차장, 아케이드 등은 잘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지금 현재 시장 안쪽에 위치해 있고 진입로가 지금 좁아가지고 차량 진출이 매우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용객들이 불편을 지금 사고 있고 시설 측면에서는 건물이 오래되어 낙고 협소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조속히 시행이 돼야 하고 시장 자판대, 부대 시설도 업종에 따라서 맞게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온라인 방식, 온라인 및
지역 상품권 도입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인들께서는 연령이 많아가지고 기기 사항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과 도심 상권의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서 두 후보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린 이후에 후보 간의 보충 질문을 통해서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각 후보께서는 제가 제시하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각각 답변을 하신 뒤에 상대 후보의 질문을 다시 한번 받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식을 잘 이해하셨으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광주의 관문 역할을 해온 광주역 일대가 KTX 노선이 폐지된 이후에 이용객과 유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상권 쇠퇴는 물론이고 교통과 문화 등 전반적인 생활 환경까지 악화되고 말았는데요. 최근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광주역 일대의 재도약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무엇이고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를 드릴 텐데요. 먼저 강백룡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광주역은 폐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쇄되고 난 그 부지는 인공지능 복합단지로 조성해서 개발을 하자 하고 북구를 위한 11가지 고민을 제가 선거 공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우리 시민과 광주시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역 개발 문제는 광주에 사시는 분이라면 모두 관심을 갖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업의 시작은 광주역의 재생 사업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주체 사업이 아니고 북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되어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이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사업은 창업 벨트, 그다음에 스타트업, 창업, 판로, 연구 개발 등이고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분 30초의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하셨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문인 후보의 답변 들어볼까요? 1분 30초입니다. 네, 광주역은 이제 지난 2015년 이제 KTX가 성경역으로 통합되면서 이용객이 급감하고 또 이제 지역 인근에 대한 상권도 침체가 되고 또 그 지역 도심 공동화 업무를 해서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는 민선 7기대에서 광주시라든가 철도 국가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광주역 활성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는 중흥 일동의 역전 청춘원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완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이임동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전남대와 같이 하고 있는 지금 대학타운형 300억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온도심을 개선하고 또 청년이나 창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도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또 광주시에서도 경제 기반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광주역의 유후부지가 한 14,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지역혁신 성장센터가 기업청년센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회적 경제에서 올해 또 앞으로 복합 R&D 또 무엇보다도 달빛 고속 내륙철도가 지금 광주 대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주역 폐쇄는 절대 안 되고 광주역은 앞으로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역 일원의 발전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두 후보의 견해를 잘 들었는데요. 상대 후보의 답변을 잘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견해에 대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비판과 의견을 덧붙인 질문으로 서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제한되는데요. 질문 시간은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질문은 먼저 문인 후보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 후보님께서 지금 광주역을 폐쇄하고 AI 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광주역은 지금 이런 많은 사업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달빛 내륙 고속철도가 지금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AI 융복합단지는 북구 관내에 있는 천단 삼지구에 지금 현재 착공을 데이터 센터가 작년 말에 착공이 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 후보님께서 또 이 두 사업들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달빛 고속도는 대구에서 송정리까지 연결이 지금 현재 달빛 고속도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역 폐쇄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북구로 봐서는 동구로 봐서는 존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북구로 봐서는 지금 철도로 인해서 지금 도시가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역이 지금 쇠퇴되어 가지고 다른 지금 개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광주역을 존치하자는 것은 후보님께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 철도 기능과 지금 또 복합 개발에 대한 그 복합 그런 부분을 잘 준영해서 나가면은 철도 기능은 지금 원래는 광주역 대구였습니다만은 고속철도 기능끼리 같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성령역으로 갑니다. 두 개 역사도 가능합니다. 1도시에. 광주역도 서고 20km가 넘기 때문에 성령역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단절된 부분은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달빛 고속 내리철도가 지하로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상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렇게 대안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운암동 쪽에 푸른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광주역 활성화는 지금 차량 기지를 지금 복합 역사 개발인데 차량 기지를 조만간 빨리 이전을 해줘야지. 네,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지금 하는 방식은 질문을 30초 하고 답변을 1분 30초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 답변 시간이 1분 30초이기 때문에 자신의 답변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주역 일원의 발전 방향과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상호 검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강백룡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광주역을 지금 현재 지하화해서 지금 광주역을 다시 살린다 그런 지금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송정역을 지금 현재 주역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 그걸 지금 후보님께서 지하역을 건설해 가지고 광주역을 살린다 참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제가 주십시오. 말씀드릴까요? 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호남선 KTX는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 송정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게 달빛 내륙 고속철도인데 이거는 광주역과 대구가 됐었는데 광주역에서 멈추는 것보다는 고속철도 기능이 같이 돼야지 또 국가 철도망 계획도 맞고 이미 지금 국토부하고도 지금 협의가 그렇게 되고 있고 같이 되고 이제 광주역에 한번 정차를 하면 좋고 사실 필요한 역사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기지나 이런 부분은 뭐 하남이나 다른 쪽으로 송정에다 두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남선 KTX와 달빛 내륙 고속철도하고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그때도 상당히 1도시 2역사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광주는 1도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지금 대전도 2역사, 부산도 2역사, 대구가 지금 3역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중앙모차 잘 협의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장의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주어진 시간을 다 활용을 잘 하셨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의 자질과 정책을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북구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논하는 시간인 만큼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은 가급적 삼가주시고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면 되는데, 단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는 배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각각 6분씩 드릴 텐데요.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문인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죠. 시작해 주시죠. 저는 이제 운암동 지하철 2호선 연결선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선관위 자료에 제시된 공약 자료를 보면 소요 사업비가 3,500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이 지금 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30% 일구간이 조금 넘는 정도 수준입니다만은 지금 예산 사업비들이 많이 늘어나서 3조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자재 또 물가 상승률을 해서 이 구간이 끝날 무렵에는 5조가 넘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선에 대한 지금 사업비를 허락하면 그것도 좋은 제안입니다. 연결선을 서울시나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한 개 역사만 하는 것은 안 맞고, 지선을 어떤 형태로 해서 그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타당성 있는 노선이 나와줘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노선을 봤을 때 지금 정말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는 정말 좀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 변경, 그리고 도시철도 정비 기본 계획을 또 변경을 해야 하는데 또 1년 이상이 또 지연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이제 우리 강 후보님께서 운암동 문제는 저도 소음도 많이 들리고 또 도시가 단절되고 철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에서 건설국장, 또 행정부시장, 기획실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3년 전에 지금 강주시장님한테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라고 해서 부산 진역과 부산역을 잇는 지화하는 사업들을 제가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사업적으로 지금 어차피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전선이 송정 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철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강주역으로 끌어와야 할 것이고, 지금 운행은 한답니다. 전철화는 아직 안 됐지만은 들어오고, 그거를 전철화가 되면 하나 노선이 별도로 생기는 거죠. 운암역을 설치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달빛 내륙 고속철도를 지하로 가게 되면은 지하로 단절된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은 시민단체 확인단체 했던 푸른 길이라든가 시민들이 또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내놓으실 거니까 그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운암역을 좀 손쉽고 빠르게, 다만 달빛 고속 내륙 셔터가 빨리 착공이 돼야 하는 전제하에서 이미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은 지하철 노선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전철을 더 끌어와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 후보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하철 연장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제가 지금 3,500억으로 지금 현재 추정을 했는데, 그거는 역사가 지금 하나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것은 후보님께서 지금 지하철 1호선도 관여를 하셨고 지하철 2호선도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선을 연결을 왜 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냐면, 지금 3호선을 지금 현재 후보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호선 지금 현재 그 건설할 겁니까? 한다고 생각합니까? 3호선을 건설을 안 하면 반드시 이 돈 3,500억 원이 아니라 더 이상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지선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하철 건설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운암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빠져본 거예요. 왜냐하면 순환도로로 지금 순환선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지금 얼른 생각해 보면 상무 김대중 센터에서 그 일곱까지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버스 타고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하철의 연결선은 지선으로 하는 부분이 서울시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도시에서 있습니다. 부산도 있고. 다만 지선 형태로 해서 경제성 있는 빠져 있는 구간들을 연결해서
경제성을 가지고 중앙부처 협의를 해야지 빠른 시일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역사만 이렇게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저는 경전선을 지금 광주역으로 끌어와서 그걸 전철화 사업에 나가면, 전철화가 똑같습니다. 지하철하고. 또 어차피 달빛 내려치다가 지하로 가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빨리 운암동 주민들에게 다가온다고 보고 그런데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저 운암동 주민들을 지금 현재 속이는 겁니다. 달빛 고속도로, 달빛 이 철도가 말입니다. 광주역을 굳이 거칠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아주 그쪽이 달인이면서 지하철이 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광주역에 굳이 거쳐서 지금 현재 달빛 철도가 낮은다는 것은 상식에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지금 지선을 지금 운암동만 지선을 놓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면은 지금 난강주란다. 백운역에서 어딥니까? 광주대 입구까지도 그게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내가 봐서는. 그런데 지금 광주에서 한 서너 군데가 지금 지선을 연결해서 지하철을 지금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나오고, 제가 굳이 주장한 건 뭐냐면은 3호선이 구설이 되냐 안 되느냐, 그것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네, 주어진 6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문인 후보의 주도권 토론 6분 시간 다 지났고요. 이번에는 이어서 강백룡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 시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6분의 주도권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하고 생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5가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대 후보에 대해서 비방을 하지 않겠다. 둘째, 불법 부당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 셋째, 연설용 차량 및 학생기, 선거송, 군무, 불특정 다수인에게 집단 문자를 보내지 않겠다. 선거사무소에 초대형 현수막을 개첨하지 않겠다. 개인 선거를 위해서 선거 비용을 펑펑 쓰지 않겠다. 이 5가지를 자기 실천으로 정하고 지금 현재 실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님께 4년 전 선거와 이번 선거에서 이번 선거 공약에 탄소 중립 선도하는 북구를 만든다고 지금 현재 하셨는데, 공보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것만으로도 선도 도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 설계를 하면 당연히 이제 지금은 모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해서 건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수수료를 내고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그린 리모델링으로 해서 공공건축물은 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자원 소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하고 재활용을 해서 진짜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가는 것에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설용 차량도 대부분 경유차를 지금 현재 경유차로 탄소 배출을 하고 있고, 선거 홍보용 대형 현수막, 어깨띠, 팻말, 선거에 사용했던 옷가지 등도 선거 끝나면 다 소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탄소와 유해가스를 지금 많이 배출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선거 사무실을 지금 몇 개 층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2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개층을 쓰고 계신다는데 제가 봐서는 현직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 뭐 선거 사무실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는데 저는 6평짜리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현수막을 지금 현재 거셨는데 몇 개 층에 거쳐서 개첨하셨습니까?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그 건물주하고 협의하면 그거 되는 겁니까? 건물주와 협의하고 또 안에 세입하신 분들하고 선거법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선관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좀 부당한 면이 저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대용량 스피커를 달린 그 연설용 차량은 몇 대 정도 운영하십니까? 한 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그 후보님 연설용 차량에 내가 가봤는데 그 후보님은 안 계시고 영상으로만 그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제 선거 사무실에 홍보용 대형 현수막도 연설용 차량도 선거 운동원도 선거 사무실 개소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1년 반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로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네, 우리 강호님께서 정말 제가 가보면은 재래시장 가보니까 우리 어머님들께서 더덕과 그 보리콩을 까는 손을 보셨습니까? 영봉동 패션 거리 가보셨습니까? 어떻던가요? 한숨 나오지 않던가요? 저는 문 후보님처럼 선거 축제를 벌이지 않고 발로 뛰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 중 앞으로 4년 타이틀에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난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하셨는데 예. 재작년 여름 폭우에 한전앞 지하차도가 물이 차서 예. 그 차량이 침수되고 둥둥 떠다녔습니다. 운전자가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렸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네. 그 조사 경위를 사고 경위를 받았습니까? 네. 안전 그다음에 그 피해자에게 전화라도 한번 했습니까? 저는 그 이번 또 공약에 더 안전한 그 재난관리 1번지 북구라고 지칭하신데 저는 말뿐인 빌공짜 공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년들이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는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5초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거와 복지를 같이 하시는 사회주택 부분을 국가 정책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주택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제가 드리는 마지막 공통 질문이 될 듯 싶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단지 산업 구조의 전환은 광주시의 정책 방향이자 북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중요 과제입니다. 첨단 단지를 북구 미래 발전의 축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문인 후보부터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이렇게 그 국가 산단인 첨단 산단이 1산단, 2산단, 3산단이 저희들이 있고 또 우리 지방 산단인 번천 산단이 있습니다. 민선 7기 북구청 취임 후에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1,200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요. 그 첨단 이축에 있는 현장에 경제종합지원센터를 바로 개설을 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모든 국가기관에 나오는 정보를 같이 공유해 가면서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그분들에게 지금 해외 나갈 그 진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해외 바이어 뭐 이렇게 화상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하면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역 코트라라든가 산단공에서 협조를 해주고 계시고 어쨌든 지금 산단 개조화 사업은 이렇게 산업부 산단 대개조 사업이 선정이 돼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첨단 산단이 되고 있고요. 또 번천 산단은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또 복합문화센터와 그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돼서 산단 구조 고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AI 창업 펀드도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을 하고
또 드론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AI와 드론이 같이 융합하는 페스티벌 개최 등 또 드론 실증적 프로젝트 등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드론 선도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강백용 후보 답변해 주시죠. 그 첨단 단지 산업 구조 전환은 지난 4년 전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첨단 산단에다 지금 현재 광산업을 유치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때는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 추월당해가지고 산업 구조 변경이라는 이런 현실에 지금 현재 직면해 있습니다.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정부 지원책들이 지금 현재 엇박자가 나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일들입니다. 정부가 광주광역시가 이 기업에 관여하고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경영주와 노사 모두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많은 기술 개발과 연구, 실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의 좋은 결과를 탄생시킬 수 있어야 성장합니다. 첨단 이지구를 위해서 여하튼 지금 공단에 임의로 지금 현재 부동산 임대업과 지금 물류 보관, 그다음에 물류 유통업이 지금 현재 자리한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관에서 사들여 가지고 첨단 AI 등 첨단 산업을 그쪽에다 전자, 전기 등 직접 산업을 유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후보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토론의 끝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한 말씀씩 전해주시면 될 텐데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백용 후보부터 유권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민 여러분, 경제 사정이 좋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까지 겹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도 않고 감안하여 저는 혼자서 발로 선거에 임하고 뛰면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한 사람만 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국민 후보 기호 2번 강백용이를 꼭 뽑아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문인 후보 끝 인사 30초 부탁드립니다. 네, 민선 실기 성과를 자양분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생활 속에 곳곳이 살아 숨쉬는 도시, 민주, 인권, 평화, 문화예술이 도심 전역에 그려지는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지나온 4년이 앞으로의 4년을 보여줍니다. 검증된 역량과 리더십으로 우리 북구를 반드시 도약시키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재도약해서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토론을 펼쳐주신 두 후보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토론이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보탬이 되셨길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방송된 광주 북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는 모바일과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광주 북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